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테슬라만 보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만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한국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거들떠도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투자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시겠죠. 한국 돈, 원화만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은 교환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그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내용도 테슬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뭐 금리나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지표에도 연관성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미국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몰리게 됐다. 그쵸? 한국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토대로 따라가는 신세가 됐다. 원래부터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황을 보고 한국 시장에서의 종목군들을 내가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앞선 단계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재료가 형성이 됩니다. 재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테마가 한국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미국 시장에서 뭐 퀀텀 컴퓨팅, 리게팅 컴퓨팅,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나서 한국 시장에서 뭐 엑스게이트, KCS 이런 종목군들이 50% 100%씩 상승을 하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단엔 뭐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 기업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테슬라다. 근데 테슬라는 이슈가 항상 많은 종목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마감된 시세를 보면 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4.95%.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이 정도 조정은 필요합니다. 최소한 20일 이평선까지의 조정 구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테슬라가 상승하는 그 시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6월 달에 저가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매매하면 안 된다. 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세 확인.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인하는 구간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럼 내용 보자고요. 그 다음 신고가 확인했죠? 여기가 1차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 여기서도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구간. 여기서 뭐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바닥부터 올라오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걸 시세로 보여준 겁니다.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몰려야 돼요. 그러면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돈이 몰려서, 즉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나와요? 이제 바닥 나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체크해서 주가를 추적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여기가 나왔죠. 그쵸? 9월과 10월. 근데 여기 8월 달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미증시가 폭락이 같이 나왔는데, 미증시 폭락 나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한 달 동안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가를 회복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시 시세를 냈어요. 이런 과정에서 시세가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 즉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에 1.5% 조정을 받고 끝났는데,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입니다. 한국 시장은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 1.5% 조정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한 조정 구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받은 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목군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미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 말고도 있죠.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많아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은 제일 핫하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 구간,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매수 타점이 올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환율을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시그널을 계속 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미증시가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했죠. 근데 금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나요?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조절을 할게. 25년도에 원래 4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회로 줄일 거야. 그럼 4회를 했을 때 0.25%씩 낮추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4.5%니까 12월 달에 4.5%가 됐죠? 3.5까지 낮출 거야. 그런데 2회로 줄이니까 몇 프로 맞춘다는 거예요? 4%에 맞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4%에. 그렇죠? 4%에 맞출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미국 경기는 너무 좋구나. 그러면 3.5%였다가 4%로 바뀌니까 금리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나와 있는 걸 주가 프리미엄에 할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할인율에 대한 조정이 더 커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온 거다. 최소한의 과열권을 시켜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거지 뭐 테슬라가 뭐 지금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가 핫한 이슈가 되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스타베이스가 있는 텍사스 남단 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주가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체화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이미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뭐 안 될 게 없겠죠. 거기에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주가 그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쵸?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어떻게 상승합니까? 지금 실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테슬라도 과거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400달러를 넘기는 구간까지 엄청난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때는 실적의 성장폭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2020년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2020년 이전의 주가를 보더라도 그쵸? 주가는 계속해서 많이 올랐어요. 9불부터 24불, 2배, 3배씩 올라간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19년도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만들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2020년도에 강한 유동성과 함께 상승폭을 키웠었던 이유는 실적을 확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뭐 2배, 3배, 많으면 5배 이렇게까지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실적을 확인되는 즉 모델 3가 실적 전환의 포인트가 됐고 16년도에 상용화되었었던 모델 3가 실적 전환의 포인트가 되었었던 그 구간부터는 상승폭이 거의 10배 이상으로 커졌다. 거의 한 15배 정도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쵸?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올라왔으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줬고 이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다. 그쵸? 그때 딱 실적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고금리 구간에서도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지금은 어때요? 강세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월 거의 한 첫 번째 구간부터 11월 6일 여기부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138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100% 정도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서 호재가 계속해서 터진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필요했었던 거고 이 조정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릴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찍고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제는 정부 관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주요 관계자가 되면서 미국에서 2인자급의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타점 잡는 거다. 근데 내려올 때 잡는 게 아니라
돌려 세울 때 어떤 식으로 돌려 세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건 전기차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실적 전환까지는 아직 멀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보다 전기차 시대를 땡길 거다 이것보다 AI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 그쵸 힘을 가졌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거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여기에 휩쓸려서 그냥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이격을 조절한 다음에 돌려 세울 때 우리가 타점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미증시 하락 마감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급등해서 마감했다. 리게트 컴퓨터 10% 상승해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그쵸?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떴잖아요. 여기서 할 수는 없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하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했고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도주가 될 것인지 제가 정리된 내용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시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미국 시장을 보고 즉 테슬라 같은 강세 종목군들을 보고 우리가 한국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자 보세요. 미국에서 바이오가 강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꾸준하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알테오젠을 매매한 결과를 보면 그쵸?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면서부터 조선주가 강했지만 조선주는 이미 시세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꾸준하게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죠. 엔비디아가 강하고 한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할 때 그쵸 미증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여기 50%의 수익 구간 단기간에 발생을 시킨다. 그쵸? 이런 내용들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고가를 판단하고 주도주를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테슬라의 단기 그리고 가격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신고가 또는 주도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미국 시장은 더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환율을 보면 알 수 있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지만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뭐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가가지고 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나는 환율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미국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